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응급처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급처치 첫 번째 응급처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응급처치 우리도 할 수 있어요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및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경험해 보도록 하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16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글씨로 써 있죠. 1. 응급처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응급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을 해둔 적이 있나요? 자, 선생님이 한번 116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다쳤어요.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현장의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장 상태가 어떤지, 현장에 계속 위험한 요소들이나 무슨 문제거리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 파악을,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전화가 있다면은 119에 바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응급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고 이에 침착하게 대처하면은 큰 부상, 2차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활동 1. 그림을 보고 어떤 응급 상황인지 생각해 본 후에 내가 혹시 다쳤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움닫기 멀리 뛰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착지하면서 다친 것 같습니다. 이때 도움닫기 점핑을 해서 착지를 할 때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착지를 하는 경우에 착지하다가 발목이 틀어져서 발목 염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릎으로 떨어지면서 무릎을 부딪혀서 무릎에 있는 슬개골이나 전방 십자인대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이동을 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환자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주위에 선생님이나 그리고 연락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어른들이나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야구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티볼 할 때 선생님들이 항상 주의를 주잖아요. 배팅을 할 때 이 배트를 놓칠 수도 있고 또 휘두르다가 뒤에 있다가 얼굴이나 몸 쪽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 배트를 휘두르거나 야구를 할 때는 야구 타격자 주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고요. 물론 타격자도 주위 상황을 확인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는 야구 배트에 팔이 맞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골절보다는 타박상이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실에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타박을 입은 부위에 빠르게 아이싱,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두 학생이 뛰다가 한 학생이 쓰러진 것 같아요. 숨을 쉬지 못하겠어. 너무 무리하게 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뛰다가 심장에 무리가 오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 심장 박동이 제대로 뛰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이때는 정말 위험한 경우이거든요. 이럴 때는 환자의 먼저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지 다음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보니까 티니클링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 이 그림은 티니클링 하다가 발목을 다친 것 같은데, 보면은 발목을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타박이나 염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도 빨리 응급처치, 라이스 원칙에 의해서 아이싱이나 얼음찜질이나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은 아령을 들고 팔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나 손목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견디지 못할 무게를 갑자기 든다거나 그럴 때는 이쪽 팔꿈치 안쪽과 그 다음에 손목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무거운 무게는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활동 2를 보면은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이를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안전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반드시 알아둬야겠고 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 보면은 넘어졌는데 이 어떤 상황, 어떤 위험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핀 다음에요. 두 번째 그림 보면 주위의 어른에게 알리거나 119에 바로 신고하면 좋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상황 경우에는 119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재빨리 처치하고 재빨리 응급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또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갑자기 무릎이나 허리나 골절이 생겼는데 갑자기 들어올린다거나 끌어올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응급처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교과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